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에서 저희 대구에서 있었던 지난 2월부터 그 코로나19가 거의 공포스럽게 확산되었던 시기에 그 대구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해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꽤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준비를 해왔었고, 또 이 과정들이 그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왜 중요한지를 모두 실천해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문제점, 비즈니스에 대한 안정성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이게 실천될 수 있는지, 그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제는 어둠을 밝힌 사회적 경제의 선한 빛이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대구의 코로나 위기가 얼마큼 심각했었는가에 대한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대표들이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사회에 다시 한번 위기에 계신 그 여러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과연 이제 사회적 경제 대표님들이 느꼈던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또 그 와중에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뭔지, 그리고 공공의 행정의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기초 단위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2월 18일은 기억에 남는 날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 31번 확진자가 나온 첫째 날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의 코로나는 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로나에 안전한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코로나가 중국 이후에 다른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확산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하다가 2018년 31번 확진자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한 10일 상간에 2천여 명이 넘는 이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한 달여 만에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한 70% 이상이 대구에 집중화된 상태였고,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대구를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사실상 코로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출발점처럼 보였고, 또 이게 국가 단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들이 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공포가 있었던 시기가 2월 하순, 3월 중순까지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그러면 이 대구는 어떻게 극복되었나라는 부분들을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방역 당국의 노력, 그다음에 의료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대구시,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자원봉사 의료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됐고, 또 한편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타 국가들에서 터져나가는 속도들을 보면서 한국의 사회, 특히 대구의 시민의식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시민의식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시켜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4월 중순이 되면 대구의 확진자가 0명이 됩니다. 거의 기록적인 상황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러면 잡히겠구나라는 것들이 타도시나 다른 국가에서 생각을 하게 됐지만, 사실 이후에 어떤 나라도 대구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로 안정화된 코로나 상황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시스템 속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구의 상황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그 대구의 모범적 사례들은 사실 이후에도 쭉 계속 언급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월 하순경에 33% 정도가 휴업 상태였고, 정상 운영은 7.5%밖에 되지 않는,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을 닫는 상황들이고, 물론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구의 협력들이 교육, 서비스 제공 기업들, 공공기관들, 공공서비스 기관들 자체가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업종별로
특히 보면 문화예술단체, 공연기획, 또 교육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들이나 사업 계획들이 취소되는 과정들을 겪었던 시기가 아마 3월, 4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사실 감염병이 이 정도 길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쉬면서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과정이었는데 이후에 이게 장기화되고 이게 쉽게 잡힐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제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버티기의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났던 기업의 대응 방식들이 근로시간 단축, 무급 휴직 이런 형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또 일시적으로 보면 비대면 활동들이 증가하고 대부분 이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락 배달 쪽이 대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먹거리 분야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도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속에서 그러면 가장 힘든 곳은 어디였냐라는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 초점들, 언론의 관심들, 시민들의 관심은 대구에 찾아주신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 또 그들에 대한 공헌, 이제 그런 감사 표현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당시에 가장 힘들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은 이제 거리에 계신 노숙자분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은 제도권 밖에서 그 공공 서비스 채널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체계들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감염병으로부터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들로 대부분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이 사회적 약자에 계신 분들은 그 목숨 자체에 대한 위기 상황들이 직면하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나왔던 이슈들이 그 노숙인에 대한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중단, 결식 아동, 독거노에 대한 사회 서비스 중단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이슈로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여기에 눈을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그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신 분들이 사회적 기업 대표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이게 뭐였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일 큰 게 소명의식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그 왜 이 활동에 참여를 하시게 되냐라는 부분으로 조사를 해보면 사실 내 업이 이거니까라는 것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내 업이 이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사회 문제 해결이고 내가 해야 될 게 사회적인 어떤 약자를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조직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부분들로 많이들 언급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명의식이 사회적 기업 대표들 내에서 굉장히 발현이 되기 시작했고 그 발현된 소명의식들이 개인 단위 혹은 개별 기업 단위로 움직여지기보다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가버넌스의 힘, 기존에 만들었던 네트워크의 힘들이 이들을 묶어내는 장치로 작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의식들이 결합이 되면서 처음에 등장했던 가장 많이 초기에 언급이 많이 됐던 것이 마을기업연합회의 활동이었습니다. 시작이 제일 먼저 아가소잉에서 제일 먼저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가소잉에서 그 노숙자분들에 대한 식사 문제, 이제 그 부분들의 답답함, 마스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가소잉 김경애 대표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 시작 이후에 나타났던 게 이제 주로 그 노숙자분들의 이슈를 다루시는 다울의 그 조계현 대표님과 결합이 되고 그 이후에 그 마을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그 서영희 대표님께 연락이 되면서 이게 개별 기업 단위에서 조직 단위로 넘어오는 전환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영희 대표님이 사실상 단톡방 내에서 회원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많은 회원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제 그러면서 역할 분담들이 이루어지고 좀 더 조직화된 방식으로 그 노숙자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쨌든 단기적으로 위기 상황에 극복에 도움이 되자라는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들이 여러 마을기업 내에서 도시락을 만드시는 분들 혹은 빵과 샌드위치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또 일본의 배식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활동들이 연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들이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리에 계신 노숙인 분들을 위한 활동들로 지원이 쭉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 1회 정도로 진행을 하다가 노숙자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급식에 대한 필요성들이 커지니까 매일 단위로 바뀌었고 3, 40분씩 제공을 해주시다가 점점점 많이 오시면서 최대 60인분까지 어쨌든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을 5월달까지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한 축으로는 무료고 치과 관련된 활동들이 진행이 됐고, 또 한 부분으로서는 그 성서넷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을 위한 어떤 뭐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락이라든지 구호물품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게 하나의 조직화된 활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가치현대와 관련된 활동인데요. 이제 가치현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회적 기업 그 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2019년부터 준비되던 연대 16개 부문별 단체와 연대 단체를 만들자라는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 왔던 과정에 사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26일 날 코로나 출범 연기를 카톡방에 날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금강수 대표님이 2월 26일 날 메시지를 보내서 저희 가치연대에 대한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치연대가 활동하지 못하는 대신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가치연대 대신에 코로나 대응 TFT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자라는 걸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속에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조직들의 위기를 어쨌든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이후에 첫 번째로 진행됐던 과정이 이제 취약계층들을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구호 물품들이나 이제 구호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건 제도권 내의 흐름대로 움직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대상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지지 이 기존 제도권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여러 지역사회에 있는 NGO 단체들과 협업하면서 그 대상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 이제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기부금을 내면서 어떤 모금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이건 어쨌든 모금 활동이라는 부분이 일단 축이 되는 거고, 보다 체계적인 부분들은 시스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자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대구시의 예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하면서 노안 상사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지원을 받아서 무료 임대료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지원 사업에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 사업에 사회적 경제도 같이 포함하는 이런 이제 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놓고 이제 프로모션, 기급 프로모션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 대응 방식을 바꾸는,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나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기존 제도권이나 행정 시스템 내를 포함시키면서 대응하는 모델들을 찾아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와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지역의 사회적 경제 가치연대가 출범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직화 과정들을 거치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활동들과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사회의 취약계층들 혹은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전해졌는가를 보면, 저희가 기부금 모집 과정들을 보면 사회적 그 기업 가치연대를 통해서 들어온 게 한 대략 5천만 원 정도이고, 청소하는 마을 외에 그 기본 본인들이 속해 있는 유관 단체를 통해서 기부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의 금액, 그리고 무한 상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이번에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연결돼서 들어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외선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무한 상사가 상당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전체 모금액이 한 7,900여만 원 정도의 이제 기부금을 저희들이 모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게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부는 위기 상황에서 일반인들도 다 하고 시민들도 다 하고 우리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혹은 사회적 대표라기보다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사회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내 주변의 취약계층들에게 나누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같이 활동하는 경우는
사실 일반 영리 조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직접 생산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부했는 것들을 보면 총 회수가 197회에 2억 2천 정도의 금액의 가치를 취약계층들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환산된 가치였고, 또 필요로 한데 이게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경우죠. 우리가 만들지 않는데 이 취약계층 계신 분들한테 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물품을 사서 그들에게 제공해 줬던 게 총 71회이고 이 총 금액이 6,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은 사실은 영리 활동 내에서 우리가 공공행정의 경우는 위기 상황에서 공공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전달 체계에서 굉장히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에서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또 한 측면에 이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속도 채널들이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점이 보여집니다. 그 과정을 사회적 경제에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를 기반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찾아서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줬던 게 이 사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업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지역사회, 부분 단위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들이 연대가 되면서 동부 지역 혹은 뭐 중부 지역 어느 각종 뭐 자기가들이 좋아하는 여러 친분이 있는 기업들 간의 협업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기부 활동들이 동시에 진행이 됐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부분인데 사실 배송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당시 2월, 3월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다니는 것도 두려워했던 시기고 어떤 모임이나 행사들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는 것도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배송 요청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 특정한 한 일부분의 기관들이 배송 역할을 담당을 해주면서 그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전달 수혜자들에게 공공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특히 무한상사 임직원들의 노력들이 가장 컸던 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됐던 시기입니다. 그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서영희 대표가 어쨌든 마을기업 연합회 회장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부품들을 전해드리는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들의 활동들이 사실은 사회 취약계층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의 일부 사진들은 아마 다 본인들이 잘 아시는 공간들이실 것 같고 또 여러 대표님들이나 종사자들이 보셔도 충분히 잘 아는 내용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총 활동 횟수가 최소한 저희가 조사 대상이 그 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도 5, 6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도 사실 여러 코로나는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일부는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했던 숫자만 그래서 이 활동 횟수가 264회였고 또 금액적으로는 3억 6,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최대치가 아니고 최소치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은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한번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서 중요한 대외적 가치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왜 중요한지,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사회적 경제가 없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노숙인 분들에게 누가 대구에서 그 부분들을 시작을 했을 것이냐,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떤 활동들로 누가 했을 것이냐, 또 이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활동을 누가 했겠냐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은 사회 취약계층들이나 사회 문제에 가깝게 있으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자산이고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내외적인 메시지를 더 강하게 던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적으로는 그럼 무엇을 우리가 가져갔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많은 대표들이나 참여했던 분들이 얘기해줬던 게 사실은 자긍심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조직이 의미 있는 조직이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 속에서 내 스스로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는 이 대구에서 가지는 사회적 경제인들이 가지는 이 공동체 의식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연대와 협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기록들, 우리의 사실들을 가지고 향후에 대구에서 나타날 어떤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과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과제는 뭐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뭐냐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뭐 소규모 조직의 자원, 자체 재원의 한계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말고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 지원 체계가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다른 공공이나 기본 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의 작동들은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당시에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대상이 누군지, 그러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이 누군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가 우후죽순처럼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은 정보가 제약된 상황이다라는 것에 한계점 중에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제도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존 이 사회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서 작동되는 곳에서는 구호물품들이 이런 것들이 쏠림 현상들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두 부분을 해결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결국 필요한 거는 상시 네트워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이 조사 대상을 했던 대표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답을 하면서 얘기해줬던 공통된 얘기들이 이거예요. 상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시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건가?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뭐 구분별 협의회든 이런 조직들하고 그 지자체하고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가 지역 내의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누군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교류의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 교류의 장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를 정확하게 발굴하는 그리고 사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협업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초 단위의 사회적 협의회 단위에서의 사업들로 이제 구현될 수 있는 방침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 단위에서 이걸 종합시켜서 좀 더 제도화된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 필요한 맞춤형 형태의 어떤 특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어진 과제인 거고 이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의 역할, 또 시의 역할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사회적 기업 혹은 말기업, 협동조합 이 사회적 경제에 있는 대구의 분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제가 최근에 OECD 자료를 보면서 나왔던 한 페이지짜리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거의 대구에서 일어났던 실제 상황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OECD 자료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에서 보여줬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거의 전 세계적인 교과서적인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알려내서 그만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지원 혹은 투자에 대한 필요성들을 우리가 입증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런 우리의 노력들,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조금 더 많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자분을 무대로 다들 모셨는데요. 앞쪽에서 우리 발제를 하시면서 연구해 주신 우리 전 교수님께서도 계속 그 가치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는데 진행을 맡은 저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경제라는 그 영역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따뜻한 그 인간의 시작으로 지역과 함께 해온 이런 잠재된 에너지가 그 코로나19라는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실천한 힘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책으로 출간하면서 그 글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이런 그 생동감 있는 얘기들을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생생한 얘기들을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그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시민단체 영역에서 우리 대구 YWCA에서 활동해주신 전명진 코로나 대응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박수를 옆에서 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간 지원 조직으로 또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대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배성경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 영역입니다. 대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 허영철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을기업에서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구 마을기업연합회 서영희 대표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자활기업 영역을 말씀해 주실 대구 자활기업협회의 공영애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네. 네, 감사하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영역의 대구 사회적협동조합 협의회의 이다렵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구군 사회적경제 영역입니다.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우리 김지영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생생한 따뜻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YWCA 사무총장으로 있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구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토론은 그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한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 대구 YWCA의 전명진 코로나 대응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구 YWCA 전명진 코로나 대응 팀장입니다. 네, 전임 교수님의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가 코로나로부터 빨리 극복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적 경제에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구성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할 주제는 시민단체에서 함께한 나눔 사례의 공유입니다. 네, 대구는 코로나 집단 감염 이전에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803의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세워지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매뉴얼과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남다른 실천으로 통해서 얼마 전에는 방역 모범 도시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심지어는 국가대표 전지 훈련으로도 사용되는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쓸 틈도 없이 급속도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막막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를 돕고 싶어하는 그런 손길들은 많지만 지역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대구 YWCA로 많은 구호 물품과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나눔의 자리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월 말에 한국 YWCA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52개 YWCA에서 방역 마스크와 관련된 물품들, 심지어는 지역의 특산물까지 함께 보내주셨고 직접 만든 면 마스크라든가 손편지까지 보내주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업들에서도 물품이라든가 후원금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즉각적으로 대구 지역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구 YWCA에서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비대면이었지만 회의를 실시하였고요. 코로나 대응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지원할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물품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았는데요. 우선 그래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이라든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각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서 희망 나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차로는 의료진과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2차로는 대구 지역에 추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과 사각지대의 시설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3차에는 일반 시민과 그리고 앞산 일대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으로 대상들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만든 손소독제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의료진과 그리고 대구 지역에 있는 기관들, 단체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각자 대상에 맞는 물품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혜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중에서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넘치는 기관들도 있지만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기관들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보통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해서 물품을 지원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는 반응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전국에서 보내주신 구호 물품과 후원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데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재난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어렵고 또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성금과 후원 물품을 보내주셨지만 어떠한 곳에 먼저 가야 될지, 또한 그 곳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사회 물품 필요한 리스트를 저희가 일일이 받아서 연락해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런 상황을 연락하기도 하였는데요. 민간 영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눔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각자의 영역이 또한 새롭게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또한 많은 물품들이 생겨났는데요. 구호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공공의 영역보다는 이런 시민단체의 영역이나 사회경제 서비스로 지원받았을 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지원할 때는 이런 구조로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을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제가 알기로 사회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 경제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기로부터 충격을 받은 생태계를 그리고 흡수해가지고 그들이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기간 중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 격차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거나 건강을 위한 키트를 제공한다거나 그들을 위한 급식을 지원해 준 것들이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있는 소외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시민단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영역들만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 그리고 자원봉사나 사회복지 영역, 주민자치회, 미디어 등등 우리 사회의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YWCA 같은 시민단체가 사회적 위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그리고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의 협약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함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민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각 그 기관의 대표님들, 실무자님들이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 YWCA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사회적
위기 상황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과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 경제 조직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토론의 자리가 그런 고민들을 통하여서 재난이 생겼을 때 상황을 극복하는 좋은 결과물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활동에 공감하시면서 또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는 특히 그 민관 이런 거버넌스 조직이 촘촘하게 잘 짜여 있는 것으로도 좀 자랑하기도 하는 영역인데요.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은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관에서도 자랑을 하더라고요, 많이. 자, 이런 것들 또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현장을 잘 엮어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지금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우리 배성경 팀장님 모시고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초기에 전인 교수님하고 저희 박여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선임연구원 따라서 초기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뭔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까 묻곤 합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 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저도 이제 옆에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발제 내용 중에 전인 교수님께서 대구 사회적 경제 리더나 기업 분들의 이런 코로나19를 대처했던 그런 원인이 뭘까를 이제 소명 의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소명 의식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한 단어로 그냥 생각해 보면 뭐 포용성 이런 단어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구 사회적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또 사회 전체에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신념 이런 것들이 소명 의식의 바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전인 교수님께 처음에 이제 연구하고자 하셨던 이제 취지 중에 하나가 이를 이제 후세에 남겨서 후세라면 조금 많이 긴 내용인데 이후에 남겨서 전수를 해서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하셨던 목적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런 이제 포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살았던 가치, 그다음에 같이 살고 있는 가치, 또 같이 살아야 할 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전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서 했던 역할들의 얘기를 아주 그냥 굵고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토론해 주실 우리 허영철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사협 회장으로 있는 허영철입니다. 우리 일단 전인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진짜 한 2달 정도 하면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 코로나가 아직까지 지속돼서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다 쓰고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현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그 발표 보면서 가장 코로나가 심하게 발병했던 도시 대구가 또 그런 과정에 극복하고 안정화를 찾는 과정에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의료진 재우는 활동을 저희 공감시즈 기업이 진행했는데 그런 얘기 좀 섞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말에서도 강영구 회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계층들이 제일 힘들었을까? 저도 옛날에 이제 쪽방 상담소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노숙자, 쪽방 등 취약계층이 제일 어려웠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들을 집중했고 사회적 경제 영역도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같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취약한 계층은 맞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인으로서 기업들로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계층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청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IMF 못지않게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지금 갓 사회 진출하는 친구들이 일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좀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서울로 가는 것들이 이주하게 되는 것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 청년들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한 방안들을 좀 주력해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발표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감 시즈의 원래 대표님 저는 공동 대표고 우리 상임 대표님이 예방의학 쪽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처음 코로나가 생기고 심해지고 저는 많은 이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백신 개발은 1년 6개월 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언론들이 너무 떠들고 그래서 마치 금방 나올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가진 적도 많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백신이 하나 3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다 만일에 지금 그 개발이 성공을 했다 해도 아마 다 맞게 되는 시점은 내년 11월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까지는 이 상황이 지금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한 7, 8개월 지속된 지금 현재 11월에서 내년 11월 정도, 내년 말까지 이제 앞으로 1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단기적인 전략을 짜는 회의나 내용들이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다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나는데 십시일반 돈도 내고 또 물품도 기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감 시즈도 2월부터 한 55일 정도 저희 게스트하우스 2군데 의료진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지원하는 과정에 이제 제일 걱정됐던 것은 코로나 현장을 도는 의료진들이 돌아와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리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숙소 제공하게 된 건 딴 게 아니고 초기에 자원봉사 오셨던 의료진들이 자기들이 코로나 현장을 도니까 일반 모텔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대구시에 연락해서 바로 숙소 제공하겠다. 일단 그분들이 주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할 때도 한 2달 열심히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힘들었고 그게 현장이 힘들다는 걸 느꼈던 것은 이제 의료진들 중에 간호사분들 마지막에 55일간 하셨던 분들 돌아가실 때 이제 검사 받고 괜찮다 해서 식사를 했는데 괜찮았던 분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 4명도 한 열흘에서 2주간 격리 경험도 해봤습니다.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왔지만 이런 자원봉사 활동도 직접 현장하고 맞닥뜨린 활동을 했을 때는 또 감염의 우려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됐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받았던 감동은 저희가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진짜 많은 물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물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소화하기 힘든 물품들은 저희가 바로 쪽방상담소나 노숙자단체 쪽으로 바로 뭐 동의 구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소화해야 되는 것들은 그쪽으로 또 보내드려서 나누었고 의료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나눠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응원의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진들한테 또 전해드리려고 애를 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감동들이 우리를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나서는 게 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더 많아져야 되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발표도 그렇고 저희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그냥 힘든 일 생겼을 때 단순히 기업들이 불우이웃 동기 성금 내는 정도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느냐. 이제 앞으로 이런 위기 들었을 때는 조금 다르게, 좀 기존의 우리 기부 문화를 보면 그냥 돈만 던져 이래 표현하면 그냥 그 기부도 소중한 기부지만 이렇게 현장하고 연결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은 복지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실질적인 기부 활동,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 사회의 기부 활동의 모델은 우리가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좀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고 우리 지난 활동을 좀 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요약하면 우리 이제 이 청년들이 일할 때를 우리들이 좀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1년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또 말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우리 연합회 서영희 대표님 모시고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기업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영희입니다. 앞에 배승경 팀장님 그리고 전인 교수님이 소명 의식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찔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19 그때 2월 19일, 20일부터 우리가 무료 급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고민을 반나절 사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움틀거리게 한 게 지금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날 정말 중무장하고 나갔던 기억이 아까 화면에 보고 사실 오늘 좀 뭉클하고 좀 새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참 짧은 것 같아요. 그죠? 그때 2월은 언제 지나갈까 기다렸는데 지나고 보니 참 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구나. 그리고 많은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캄캄하기도 지금 합니다. 우리 말기업은 이렇게 보면 기본 요건이 있어요. 공공성, 지역성, 뭐 기업성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말기업 회원들은 실제로 다 영세예요. 영세에서 뭐 어떻게 현금을 많이 내거나 이렇게 후원할 요건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에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몸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품을 후원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때 마침 전국 17개 시도시에서 정말 대구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상황에 물건들을 많이 싣고 와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따뜻한 마음에 우리 대구가 더 많이 그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하면서 느낀 게 전국에서 대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직접 갖다 주시니 우리가 더 힘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사실 눈 뜨면 오늘 어디를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떤 취약계층에 가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을 정말 한 넉 달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 대해서 거의 파악을 다 하고 정말 말기업의 요건이 딱 갖춰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어떻게 되고 우리 말기업에 거의 한 90개 되는 기업들의 수요조사도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기업들도 방문해보고 그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해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회장 역할을 조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후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전국에서 받았던 후원을 우리가 다시 갚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서 5월에 우리 대구시 전체 말기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물품을 다 걷어서 전국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150여 개 기업에 손편지를 다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려운데 왜 보냈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었어서 우리가 보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그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회원들한테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대구가 지금 힘들어서 폐업을 하기 있는 바로 직전에 기업들이 물품을 모아줬으니 우리가 더 힘내서 앞으로 일들을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따뜻한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기업의 주요 요건이 다 갖춰졌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말기업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다 영세하다 보니 오늘 하루 내일 이렇게 매출에 급급하고 살아야 되는 그 현장을 늘 가다 보니 이 지금 재난에 대응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온라인이나 비대면 교육 키트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 정말 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회원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살아나가야 될지 지금 남은 답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 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특히 우리 애인당 같은 경우에도 교육 사업이다 보니 실제로 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맞따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 회원들끼리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물품을 만들어 보자, 협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으쌰으쌰 하는데 다시 코로나가 다시 확전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말기업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시에서나 또 여기에 관해서 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기업. 회장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구군 단위에서 이제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분들을 자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현장에서도 나눔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자활기업협회의 공영애 대표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아니었나요? 예, 반갑습니다. 자활기업협회 공영애입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또 자활기업도 솔직히 말하면 제일 오래됐는데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모이고 이제 같이 협업하자는 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활기업 협회가 이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서 조금 적어왔어요. 네,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하나인 자활기업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 자활기업은 43개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자활기업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상반기부터 운영 중인 35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19년 상반기 매출, 20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해보면 약 3억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게 올라간 데도 이게 증가한 데도 있고 감소한 데도 있는데, 증가한 데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간병, 정부 양곡 배송, 청소 방역이 한 4억 5천 정도가 증가하였고, 그 외에 홈패션 매장용 기업, 육가공, 재활용 집수리 자활기업은 약 7억 5천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이 저조하여 힘든 시기지만 자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대구의 자활 사업을 위해 많은 업체에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 타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를 후원해 주셨고, 도드람 양돈 농협하고 CJ에서 자가격리로 먹거리가 힘든 주민들을 위해 즉석식품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e스토어 36.5도에서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진행, 경북광역에서 추석맞이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진행했습니다. 사회공헌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부모님들이 코로나19 확전 판정으로 자녀들이 따로 갈 데가 없어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급히 만들었는데, 이때 자활 집수리팀이 나서서 무료로 집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자활 기업 중에는 양곡 택배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 주민에게 양곡을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가는 추세지만은 취약계층에 쌀을 배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면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 마스크를 끼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쌀을 배달했습니다. 저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을 통해 8개의 자활기업이 신청을 하여 21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대구 사회서비스원과 수성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소사업단 및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시설 방역을 진행, 매장형 자활기업은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하며 어려워진 자활사업의 돌파구를 찾아 나갈 것이며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활이 그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자 이 모토로 아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자활하신 기업에서 이렇게 또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보람 있고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6번째 우리 협동조합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협의회 위다렵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사회적 협동조합 협의회 회장 이달엽입니다. 저희는 대구에 소재하거나 혹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4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 협의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서 저희 협의회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공유 경제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또 복지 경제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제 출생지인데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좋은 아파트에서 인터블 호텔에 뷔페를 먹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이 환경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일, 또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협의회는 발달장애 분과와 또 판매 유통 분과, 문화교육 서비스 분과,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자활 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 조직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더불어 열악한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거의 폐업 상태에 있거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위기를 하나의 준비 기간이라든지 내실을 다지려는 그런 또 노력의 계기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교육 문화와 같이 공연 또 이런 대면 서비스로 하는 조합들은 관객이 없습니다. 또 관람객 피교육식 모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90%가 서울에서 이제 대절 버스를 타고 오는 가운데 수원에서 고장이 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조합에서는 재료 공급이라든지 또 교재, 강사 공급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1년에 1억 이상 지원받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혀 큰 외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생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지지 서비스, 예를 들면 행정, 재정, 기술 분야, 또 펀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혜받을 수 있는 입찰 조건 이런 것을 갖추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예산과 조직이 열악하고 지원 서비스가 전무하고 정부의 또 관심도 여전히 부족하고 법규도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또 IT 기술이 앞으로 필수적일 텐데 이런 비대면 기술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류라든지 방송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 또 온라인 시스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역을 잘 살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라든지 산업계와의 조화와 균형을 필요로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숙고해야 할 것 같고 또 지역 노동시장의 분석이나 또 정보들을 활용해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잘 연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확장력이 있어서 한 가지 일을 잘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더 바빠질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대표로 있는 신대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저희들이 적십자사에 많은 양말을 기증했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나 해서 또 한 서너 달 후에는 부천 시청에 불우 청소년 또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양말도 한 900컬레 정도 기증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 종목인 소독 방역을 무료로 할 그런 기회도 이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저희들 사회나 또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법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이나 대중들의 관심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삶의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주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토론자 우리 구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이야기를 동구 사회적 경제협의회의 김지영 대표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여섯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말씀을 많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패스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구에서 그 동안에 이제 좀 해온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또 이번 포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YWCA 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사실 이런 것들 갈무리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시 코로나19 재위기 전 세계적인 재위기 상황 속에서 이걸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는 2013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현재 회원사는 한 28개 정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말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사회적 경제 전체를 자활기업까지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저희가 이제 3가지 영역 정도로 우리 동구 협의회에서는 좀 활동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나름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위기 속의 핀 꽃이라고 또 하나 정해봤고요. 2번째 꼭지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또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불편해도 괜찮아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위기 속의 핀 꽃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동구 사회적 경제협의회 회원사들이 이제 제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식이나 카페, 문화, 교육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좀 우리 지역에 이런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남을 도울 생각을 우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좀 돕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런 좀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지표가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45%가 지금 현재 휴업 상태다라고 했었습니다. 저희 그 뭐 식당 하는데 다 문 닫으셨고 저도 카페를 했는데 저희도 한 달 이상 문을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는 100%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실 이런 위기 속에서 제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특히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대상들이 취약계층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휴업으로 인해서 이제 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렇게라도 버티는 것이 상당히 지역 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스스로 자가 발전을 돌리셨던 내용들이 좀 놀랍습니다.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하셨고요. 또 드라이브 스루에 이제 도시락을 무료 한 달씩을 무료로 매일 새벽 같이 이렇게 배송을 직접 제조해서 배달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그 박주영 축구장에 드라이브 스루가 이제 마련돼 있었는데요. 그때 의료진들이 식사도 할 수 없고 재정이 그때 정부에서 재정이 이제 지자체로 내려오지 않아서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적 경제 기업이 현장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폐쇄병동 앞서 봤지만 폐쇄병동에 이제 음식이라든지 음료,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배포를 했고요. 행복주택이라고 이제 저희 혁신 지역에 그 주거 취약계층 분들이 한 1000세대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면역에 많이 취약해서 마스크 확보도 어려우시고 그때 이제 공적 마스크를 배분할 때인데 또 이제 길게 줄을 서면서 이제 또 노출이 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그 공방 협동조합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물품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스스로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그 앞서 YWCA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거버넌스란 이 체계가 없었다면 어디에 어떤 자원들이 가야 되는지를 사실 분배하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동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라는 연대체가 있었고 또 대구 사회적 가치연대, 사회적 경제 가치연대라는 이것을 기획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연대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분배도 좀 저희가 적절히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연대와 호혜의 정신이 이 코로나19를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는 사실상 대구가 고립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들 저도 언젠가 그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택시 기사분이 어디에서 왔냐 말투가 경상도다. 그 대구라는 말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부지불식간에 부산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도 떠오르는데요. 사실 우리 스스로 좀 도와왔어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구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래서 동구 그 사회적 경제 협의회 내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동구 우회 기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거나 유지가 되게 어려운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금을 이용해서 5천만 원 정도 한 개 기업당 1,000만 원씩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런 대출을 또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호혜의 정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지점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취약계층,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취약한 계층들을 지원하고 또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경제활동, 사회생활, 사회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주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실 취약계층이라는 이름 하에 취약함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주체로서 활동했다기보다는 취약함을 계속 스스로 증명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혜의 대상으로 좀 머물러 있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분들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경제의 주체로서 또 우리 이 참여의 주체로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몸소 경험하게 됐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뭐 생산력이 좀 저하될 수도 있다,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버텨내고 견뎌내는 이런 학습을 하게 된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도 취약 그룹 이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좀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분의 이야기를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발표해 주셨지만 이렇게 토론자 얘기를 듣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 교수님께 잠깐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발표보다 토론의 내용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짧게 요약을 하면 결국 대구 사회적 경제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가치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경제성 없는 가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렵지만 사실 한번 성공을 하면 지속 가능성은 더 크다라는 믿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대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하는 것이지 가치가 없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뭔가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사회적 목적성에 대한 연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도 같이 연결해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고 또 대구에는 일정 부분 그게 한 5, 6년 이상 노력했던 결과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아까 배성경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냐는 거는 사실은 기록을 남겨서 후배들이었습니다. 후세가 아니고 그 후배들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대구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었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몰랐었고 그러다가 어쨌든 좀 초기에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다음 지금 30대, 20대들이 이제 어떤 시기가 와서 이런 위기가 혹여나 한 번 더 온다면 그때는 이런 기록들을 보고 지금보다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뭔가 남겨야 된다라는 걸로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경센터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참여해주신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또 여러 대표님들도 긍정적으로 인터뷰를 다 응해주셨고 이제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라서 이제 의미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좀 괜찮은 기록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좋은 자산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와중이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뭐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해왔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이맘때는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좀 정말 강한 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한번 더 있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마무리 멘트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썼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쭉 들으면서 조동아 시인의 시 한 기절이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시기가 생각이 났는데 오늘도 꽃밭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사랑의 나눔을 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둠을 밝힌 사회적 경제의 선한 빛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구 네트워크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